자, 백발백중 대덕중 3학년 시사박 사과에 보면은 지금 136쪽에 문법 집중 탐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번 단원에서 이제 주로 공부해야 될 그 문법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뭐 1번에 구조가 먼저 나오고 있어. 음, 색깔을 우리가 이 색깔로 바꿀까? 자, 지금 보면 여기에 구조가 좀 나오고 있는데 it was, it is 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고 for 목적격, 투부정사.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공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치? 너희도 별로 안 좋지? 예문을 보자. 예문을 보면 어렵지 않거든? 예문을 보니까 it was much cheaper for them to stay there. 훨씬 저렴하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뭐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문장이잖아. 근데 이제 요거를 원래 문장으로 쌤 좀 돌려볼게. 여기서 it은 얘들아 아무런 뜻이 없지. 그럼 이게 뭐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냐면 가주어라는 걸 눈치를 챌 수 있지. 그러면 뒤에 나오는 누가 이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였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여기다 한번 옆에 써볼까? 원래 문장은 뭐냐면 to stay there was much cheaper for them 이라는 문장이었어. 자, 그럼 훨씬 쉽지 좀 너네가 이해하기가. To stay there 그곳에 머무는 것이 그 당시에 훨씬 저렴했다. 그들에게는. 그지? 그러면 뭐 당연히 누구한테 저렴한 건데 그들한테 저렴한 거지. 근데 만약에 이 문장 요 문장 끝에 for them이 없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to stay there was much cheaper. to stay there. 그곳에 머무는 것이 훨씬 저렴했다. 누구한테 저렴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 뭐 나한테 저렴한 거야? 아니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저렴한 거야? 아니면은 뭐 그 대상이 누군데? 그치? 알 수가 없는 거지.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 문장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아까 뭐를 적었던 거야? 그들에게 있어서. 물론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우리가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수원인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훨씬 저렴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진주어 간주어 만드는 이유가 영어 문장 앞에가 이렇게 큰 거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로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이 앞에는 의미는 없어. 주어 자리만 채워줄 수 있는 가짜 주어 it을 넣어주면 옆에와 같은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구조를 볼 때 너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참 좋으냐면 아까 쌤 설명했다시피 이 부분이 없다면 누구에게 저렴한 건지 누가 거기에 머무는 건지 머무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줄 수가 없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기에 머무는 게 저렴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안 넣어도 돼. 그런데 수원인의 가족들이 거기에 머물기에는 참 머무는 것이 참 저렴했다. 다른 어떤 곳에 머무는 것보다도. 수원이 가족들이 머무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럴 때는 지금처럼 이 to stay there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누가 머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제 문법 시간에 얘기를 하실 거냐면 의미상의 주어다. 자, 그럼 주어 누구의 주어냐면 to stay there 거기 머무는 이게 누구냐면 그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stay라는 건 이 문장에서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to를 달고 원래는 주어였지 명사로 쓰인 거였지. 원래는 stay가 동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야. 하지만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머물다, 그치? 누가 머무는지에 대해서 전달을 해줘야 지금처럼 정확하게 그들이 거기에 머무는 게 저렴했다는 뜻이구나. 의미가 좀 통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앞에 누가 머물고 누가 뭘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처럼 for 플러스 누구누구. 당연히 for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가 들어가고 지금처럼 대명사가 올 때는 대명사의 목적격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다 목적격이라 적은 거야. 그냥 for 사람이라고 외우면 돼. for 누구누구 투부정사 하면 누구누구가 이 투부정사 하는 것이 마치 여기서 stay가 동사는 아니지만 얼핏 딱 보면 구조가 누가 뭐뭐를 한다 주어와 동사의 관계처럼 엮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야. 대단한 거 아니야. 어렵지 않죠? 밑에도 예문을 한번 보자.
It was easy for her. 자, 그럼 여기서도 색깔을 바꿔서 자, 별로 아무런 의미 없는 가주어죠. 자, 쉬웠다. 그녀가 영어를 말하는 것이 외국인들과. 그쵸? 그럼 여기서도 이 to speak English 하는 게 누구라는 거야? 그녀가. 그치? 우리 모두에게 영어로 말하는 게 쉽진 않아. 여기서 그녀가 영어로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쉬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speak English 하는 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타낼 줄 필요가 있을 때 지금처럼 for 쓰고 사람 쓰는데 대명사일 때는 목적격 형태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해석도 그녀가 마치 말을 한다. 꼭 주어와 동사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는 아니야. 동사는 워주고 주어는 뒤에 부분이었어. 어쨌든 관계가 마치 주어와 동사의 관계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면 자,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 To recycle things. 그치?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하다. 그지? 그런데 이제 진주어가 좀 길어요. 문장 전체 길이에 비해서. 그쵸?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뒤로 좀 빼주고 앞에 is를 넣어주는 게 깔끔하겠지. 자, 그러면 it is important to recycle things. 자, 중요하다. 재활용을 하는 것은 그죠? 뭐 재활용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특정 사람만 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라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생략해줘도 돼. 특정인이 아닐 때는. 근데 뭐 너가 여기서 재활용을 하는 걸 중요하다. 특정인으로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for 사람 하고 넣어주면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it is difficult, 어려워. 자, 뒷부분 먼저 볼게. play the guitar. 기타를 연주하는 것은 어려워. 근데 뭐 기타 연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뭐 그에게 있어서 좀 어렵다라고 특정 인물을 지정해주고 싶을 때는 앞에다가 for 사람 이렇게 넣어주면 그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밑에도 쉽다. 뭐가? 고치는 것이 컴퓨터를. 그쵸? 컴퓨터 고치는 건 쉬운데 아무한테나 쉽냐? 누구한테 쉽냐면 나한텐 쉽대. 그래서 쉽다. 내가 컴퓨터를 고치는 것이. 좀 이해가 가죠? 아, 뒤에 지금처럼 투부정사가 나올 때 이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누군 그 주체를 말해줄 필요가 있을 때 왜냐하면 주어가 그거를 말해줄 수 없거든 지금. 그럴 때는 우리가 앞에다가 for 사람 뭐 사람이 아니어도 그 주체가 되는 인물을 넣어주면 이 사람이 이거 하는 것이 어떠어떠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경우들 대부분 이제 그 형용사 자리에 오는 애들이 누가 있냐면 쉬운, 어려운, 중요한, 불가능한, 필수적인 이런 아이들이 여기 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 쉽다, 어렵다, 중요하다, 불가능하다, 필수적이다. 이 사람이 이거를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나타낸다? 그럴 때는 생략해줘도 되는 거야. 꼭 끼워넣을 필요는 없어. 단지 이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걸 정확하게 나타내줄 필요가 있을 때만 넣어주면 돼. 밑에 예문 볼까?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을 말하는 게 중요해. 만약에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for you 안 넣어도 돼. 근데 너네가 어떤 범인을 잡는 입장이야. 야, 누가 그랬어? 솔직하게 얘기해. 자, 여기서 너 되게 중요하다. 사실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for you, 네가 여기서 사실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하고 싶을 때는 for you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불가능하대. To solve the problem alone. 혼자 문제를 푸는 게 불가능해. 근데 여기서도 뭐 다른 사람은 혼자 할 수 있는데 그가 혼자 푸는 게 걔는 좀 불가능해 라고 하고 싶다. for him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상해 주어. 푸는 게 여기서 누구냐? 힘이라는 거지. 자, 필수적입니다. 필요합니다. 자, to carry their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 들고 다니는 거. 누가? 운전자들이. 그래서 운전자들이 들고 다닌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투부정사의 행위를 하는 주체를 나타내 줄 때 여기다 이렇게 for 누구누구 쓰면 이 사람들이 이걸 한다라는 의미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앞에 그냥 일반적인 이런 형용사들 말고 좀 특이한 형용사들이 있어. 특이한 건 아니지만 여기 예문 볼게.
It is very kind. 이거는 일반적인 중요한 뭐 그런 형용사가 아니라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사람의 성격이거든. 사람의 품성이라든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kind, nice, clever 여기 나왔는데 뭐 foolish도 있을 수 있고 어리석은, 멍청한, stupid도 있을 수도 있고 어게 되게 무례하다 그러면은 rude도 있을 수 있고 무례한 것의 반대는 예의 바르는 거니까 polite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의 성격이나 품성을 나타내는 말들이 이러한 형용사들이 이렇게 요 자리에 올 때는 우리가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체를 나타내 줄 때 for를 쓰지 않고 특별히 누구를 써주냐면 얘네들이 올 때만 이렇게 of를 꼭 써준다는 거 요게 예외적인 거야. 그래서 it's very kind. 친절하네.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누가? 너가 친절하다는 거지. 이것도 smart. 똑똑하네. 그 문제를 푸는 것을 보니 누가? 얘가. 그래서 똑똑한 것도. 그쵸? 그 사람의 특징이나 자질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올 때는 뒤에 나온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줄 때 for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of를 쓴다라는 거. 요것만 조금 잘 기억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문제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설명 다 들었으니까 문제도 풀어보고 또 선생님이 준 학습지에 나온 그 문제도 풀고 다 푼 다음에 이제 채점하고 오답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면 쌤하고 Q&A 하는 시간에 가져와서 따로 별도로 질문을 합니다. 여기까지.